안녕하세요. 청운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5단원의 소단원 2, 우리 언어문화 전통의 현대적 계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 언어문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2단원 학습 목표를 볼까요? 자, 선조들의 듣기 말하기 문화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오늘날의 듣기 말하기 문화를 성찰하고 올바른 언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교과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교과서 207쪽 준비 활동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 선조들의 듣기 말하기 문화를 한번 짐작해 볼게요. 자, 다음 두 상황 속 기침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1번 상황을 볼까요? 옛날에 이제 방 아닙니다. 방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분이 하고 이제 기침하면서 시작을 들어왔죠. 이거 무슨 의미겠어요? 대화를 크게 방해하지 않고 자기가 왔다는 것을 기침으로 좀 알리는 문화가 되겠네요. 자, 그럼 2번을 볼까요? 자, 어머님하고 아마 며느리로 보이는 분이 이제 요리하다가 맛을 보는 장면인데요. 어머님 맛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에 해당하는 우리 할머님께서 하고 기침을 합니다. 표정과 이런 기침으로 봤을 때 이상한 건 뭐겠어요? 아마 음식이 맛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좀 더 배려를 하느라고 기침으로 약간 말을 아끼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이러한 기침은 좀 말을 아끼고 타인을 배려한다는 어떤 의미로 우리 선조들의 듣기 말하기 문화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208쪽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언어문화 전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처음 그리고 본문의 5개 끝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본문의 5개는 우리 언어문화 전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처음 부분을 통해서 핵심 문장에 또 줄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본문 읽는 걸 좀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언제 등장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첫 부분, 처음 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언어문화 전통의 현대적 계승.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의 듣기, 말하기 문화도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전자매체의 혁신적인 발달과 생활문화의 급격한 서구화로 인해 사람들의 소통 방식과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사회와 문화가 변하면 언어와 언어생활도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큰 문제이다. 예컨대 전자매체에 익숙한 청소년 세대가 자주 쓰는 어휘들을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갈등이나 대화 방식의 차이로 인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과 같은 듣기 말하기 문화의 변화가 일으키는 세대 사이의 갈등이 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를 설득하려고 지나치게 과장하여 말하거나 실천할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여 사회에 불신풍조가 생겨나기도 한다.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견해를 고수하기 위해 상대나 상대 집단의 말은 제대로 듣지 않고 무조건 의심하거나 무턱대고 비판만 하여 사회적으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 하나이다. 계속해. 그런가 하면 사람들 사이의 친교와 유대의 중요한 언어 예절을 경시하여 생겨나는 불필요한 갈등도 있다. 이와 같은 갈등들은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듣기 말하기 문화가 아직 정립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바람직한 듣기 말하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전통적인 듣기 말하기 문화를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누군지 아셨나요? 네, 7반 강창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도 참 예쁘시네요. 자, 그럼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언어문화 전통의 현대적 계승. 계승이라는 말은 잇는다는 겁니다. 조상의 전통이나 뭐 문화유산, 업적 같은 것들을 물려받아서 이어나간다는 말인데요. 우리 언어문화 전통을 알아보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우리 지금 현재의 언어문화를 알아보고 반성하고 좀 계승해보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번 첫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회가 많이 변하면서 언어 문화도 되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뭐 전자매체의 발달이라든가
문화 방식의 서구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생기는 게 큰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에 대해서 각각 한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서 문제점들을 살펴볼까요? 선생님하고 같은 부분에 밑줄을 그었나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세대 사이의 갈등이죠. 많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청소년 세대, 부모 세대 분들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잘 이해를 못하게 되죠. 또 상대방 설득을 목적으로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실천할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는 등으로 해서 사회에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 문제. 그리고 상대방 말은 듣지 않고 자기네 의견만 고수해서 사회적으로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의사소통 부재 문제. 마지막으로 언어 예절을 경시하여 생겨나는 불필요한 갈등. 선생님 5가지라고 했는데 4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언어 예절 서로 경시해서 지키지 않아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것도 문제로 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선생님이 줄이 안 그어져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바람직한 듣기 말하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하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전통적인 듣기 말하기 문화를 계승하고 이어받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 문화에 대한 얘기를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조상들의 언어 문화, 좁혀서 말하면 듣기 말하기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중에 오늘은 말은 인품이다. 그리고 말을 삼가라까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말은 인품이다를 우리 이반 유영우 선생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핵심 문장에 밑줄 그으면서 들어주세요. 말은 인품이다. 유교사에서는 사람을 평가하여 선발할 때 신은 습한을 기준으로 하였다. 여기서 은은 조리 있고 분별력 있는 말씨를 가리킨다. 이처럼 사람을 판단하는 4가지 기준의 하나로 말하는 능력을 꼽은 것은 우리 선조들이 말하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준다. 또 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말을 남긴다고도 했다. 인품을 갈고 닦아야 훌륭한 말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선조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말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인 생각은 말을 단순히 기술의 문제로 보아 말 잘하는 기술만 익히면 된다고 믿는 오늘날의 듣기, 말하기 문화에 대해 깊은 반성의 계기를 제공한다. 자, 잘 들으셨나요? 역시 서울 토박이답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은 인품이다 보도록 하죠. 유교사회에서는 사람을 평가하여 선발할 때 신원서판을 기준으로 했다고 해요. 신원서판은 몸신, 말씀언, 글씨서, 글서, 판단할 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사람을 이제 관리로 뽑을 때 이 4가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신이잖아요. 사람의 어떤 신수, 신수원하다 할 때 그 신수 혹은 풍채, 용모 이런 걸 말합니다. 몸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 그 사람이 얼마나 조리 있고 분별 있는 말씨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글씨, 글을 얼마나 잘 쓰느냐. 그리고 판, 마지막 사물의 이치를 잘 깨달아서 모든 걸 잘 판단하느냐 이걸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 언도 들어갔다는 것은 사람이 말한 능력을 참 중요하게 옛날부터 생각해 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공자가 말했죠.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말을 남긴다. 덕이 있어야 그 훌륭한 말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품, 사람의 어떤 성품, 품격, 됨됨이를 말하겠죠. 그걸 갖고 닦은 사람일수록 훌륭한 말을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요즘은 되게 말을 단순히 기술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능력을 기술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다. 말은 인품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2번째 우리 선조들의 듣기 말하기 문화 2번째 말을 삼가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을 삼가라. 우리 선조들은 말을 함부로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품도 해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함부로 한 말이나 무심코 한 말이 뜻하지 않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믿어 언제나 말을 삼갈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말조심을 강조하는 속담이 많다. 우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여
남이 듣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기를 강조했고,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고 하여 한 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으니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권하였다. 또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여 한 번 발설하면 남들이 그것을 두루 전하여 온 세상 사람이 알게 되니 말 조심하라고 일렀던 것이다. 문학 작품 속에서도 남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할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많음이 좋아라. 이 시조는 함부로 남에 대해 말을 하여 쓸데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남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말을 삼가려고 노력한 선조들의 말하기 태도는 오늘날 우리의 말하기 문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악성 댓글이나 근거 없는 주장과 비방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현상은 바로 말을 삼가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자, 이번엔 6번 신정현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선조들의 언어 문화 보면요. 우리 선조들은 말을 함부로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품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말을 삼갈 것을 언제나 강조했습니다. 속담을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남이 듣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 그리고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는 속담에서는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기,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에서는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알게 되니까 말 조심하기,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왔다는 거죠. 이 외에도 말하기 어떤 조심성을 이야기한 속담으로는 혀 아래 도끼 들었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혀 아래 도끼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한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말을 항상 조심하라, 이런 얘기겠죠. 말하기가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속담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은 시조에도 나와요. 볼까요?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을 말할 것이, 말하기 좋다 해서 남의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남의 말을 내가 하면 남도 나 없을 때는 내 말을 하겠죠. 그런 의미예요.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많음이 좋아라. 말을 하게 되면 계속 말이 많아져서 되게 자꾸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먼저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 문화에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요. 악성 댓글, 근거 없는 주장과 비방,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있죠. 이런 현상은 바로 말을 삼가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고 수업 시간에 학습 활동을 통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3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끝맺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